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8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 연구를 좀 살펴보니까요. 어떤 특정한 식습관이 치매 걸릴 확률을 크게 높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좋아요, 구독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이 최신 연구, 약 10여 년 동안 50세 이상 참가자의 식습관을 면밀히 분석해서요, 어떤 음식들이 치매의 위험도를 높였는지 조사한 연구입니다. 물론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염증부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들 역시 음식과 어느 정도 다 연관되어 있고,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음식 문화의 변화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복잡한 내용 생략하고요, 전체적인 핵심만 보면 식단에 칼륨이 많을수록 기억력이 좋았고, 칼륨 섭취는 적고 나트륨이 많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인지력 저하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나트륨 대비 칼륨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단순히 소금을 줄이고 나트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이성 나트륨과 이 칼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권장된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절한 칼륨 섭취가 나트륨만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나트륨, 칼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찔한 절벽에서 사는 야생 염소, 이 염소들은요, 바위에 생기는 소금, 즉 암염을 섭취하기 위해 절벽에서 생활합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나트륨의 섭취가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먹을 게 귀했던 과거, 이때 소금은요, 쉽게 섭취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영양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나트륨을 한번 섭취하면 신장에서 이를 99% 재흡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칼륨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과일에 풍부했으니까 몸 밖으로 충분히 배출되게 우리 신장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시스템은 현대 들어 매우 심하게 삐그덕거리고 있죠. 현대의 식습관을 좀 봅시다. 가공식품, 조미료, 패스트푸드, 정제소금을 넣은 짠 음식들, 이러한 음식들은 널려져 있고 소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 과일, 상대적으로 우리네 밥상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내 몸이 만들어진 자연의 순리와 반대로 이 재흡수되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되고, 배출되는 칼륨은 적게 먹게 되니까 체내 항상성이 깨지는 겁니다. 이 항상성이 깨지면요, 체액과 혈액량이 증가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요, 이 신경전달 물질의 전기적 신호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본 연구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 인지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음식,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연구에서는 특정 음식을 딱 집어서 주진 않았지만요, 치매 예방뿐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통곡물 형태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곡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칼륨이나 식이섬유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 통곡물을 넣는 거죠. 해외에서는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 같은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이런 걸로 좀 대체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적색육 대신 가금류나 어류로 단백질을 섭취해 보십시오. 특히 생선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에 좋은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단 생선을 드실 때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쪄 먹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어류는 중금속, 방사능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시 같은 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대신해서 좀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채소 과일의 비율을 좀 높여 드십시오. 채소 과일에는 칼륨뿐 아니라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등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밥상에 꼭 샐러드나 나물, 쌈채소를 좀 추가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좀 늘릴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단, 과일 같은 경우 과당이 많이 있으니까요, 혈당 관리를 해야 하시는 분들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로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는 겁니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금빵,
나트륨도 나트륨이지만 정제 밀가루까지 이런 간식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틈틈이 뭔가 허전하다면요, 견과류를 좀 한 줌 드셔보십시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칼륨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도 아주 풍부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재료를 좀 밥상에 적용시켜준다 치면은 물론 이고요, 혈압, 혈당, 만성염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신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식단이죠, 이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해 보십시오. 맵기 통곡물과 과일, 채소, 올리브유를 토대로 그 위에 해산물과 가금류 등이 추가되어 있는 식단입니다. 근데 물론 이 한국인에 맞게 약간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이미지 캡처해서 식단 짜실 때 참고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여러분마다 먹는 식습관이 다르고 먹는 취향이 다를 거라 밥상 메뉴가 다 다르게 떠오르실 겁니다. 좋은 메뉴, 좋은 식단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참고해서 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짧게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이 GFR 수치가 안 좋은 분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은요, 칼륨이나 인이 잘 배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이와 상의하시고 식단을 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소 먹기가 귀찮아서 난 칼륨을 보충제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칼륨이 잘못하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칼륨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수고로울 수 있어도 귀찮음을 좀 극복해주고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린다면 여러분의 건강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다 아셨죠? 상담이 필요하시면 리틀약사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요, 꼭 놀러와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